자, 안녕하세요. 대방고시 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6월 21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9급 화학시험 해설 영상입니다. 총론은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문제도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총론은 기존 시험에 비해서 좀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 그 계산 문제도 이렇게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단원에서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향이 또 이렇게 약간 경향이 바뀌면 그 경향이 한 몇 년간 또 지속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화학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 열량 관련 공식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철 56g에 420J의 열 에너지를 가하였더니 온도가 25도씨에서 40도씨로 상승을 하였는데 이때 비열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뭐 열량 구하는 식의 Q는 C, M, 델타 T 요거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Q가 420J이고 비열 모르고 M 질량이죠. 56g. 그 다음에 델타 T가 온도 변화죠. 25도씨에서 40이니까 40에서 25. 요거 뺀 게 되겠죠. 그래서 요 C를 계산하면 이게 0.5 그렇죠. 줄 퍼 그램 또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문제였다. 자, 2번. 이주기 원소인 붕소, 탄소, 질소, 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기니까 같은 주기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주기율표를 한번 작성해 보면 붕, 탄, 질, 산. 그리고 우리 하는 게 뭔가 이 꽃갈콘이죠. 꽃갈콘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 그렇죠? 여기서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산소가 가장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1번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죠.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의 순서도 전기 음성도 유효 핵전화의 크기, 그 다음에 1차 이온의 에너지의 크기, 이 얘네들 셋 다는 전부 다 뭐에 비례하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 얘기죠. 얘가 5, 6, 7, 8이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고 유효 핵전화가 커지니까 그 정전기적 인력이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겠죠. 세게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따라서 전기 음성도 커지고 유효 핵전화도 커지고 1차 이온의 에너지 얘가 시험 문제 나와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붕소, 탄소, 질소, 산소인데 여기서 뭐 어떻게 돼? 바뀌죠? 우리 이게 보알스라고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거. 보통 일반적인 거면은 이 4번을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4번으로 했을 텐데 1번으로 해서 너무 쉽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2번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죄다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1번입니다. 특히 1차 이온의 에너지, 보알스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은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예측한 거죠. 그렇죠. 바닥 상태 전자배치 문제는 크롬 아니면 누구다? 구리다, 구리.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이랬어요. 그래서 크롬과 구리는 우리가 요게 중요하죠. 4S1. 구리도 어떻게 돼? 4S1이 돼야 되죠. 구리가 잘못된 거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구리가 29니까 4S1에 3D10 이렇게 이게 이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롬, 구리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4번은 주가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네요.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황산이 1가산이 아니고 몇 가산, 2가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반응의 양적 관계에 NMV 해놓고 여기 A, 산, B, 염기. 여기서 이게 가수이기 때문에 황산이 가수가 2죠. 몰롱도가 0.1, 부피가 10. 그 다음에 NaH 가수는 1이고요. 몰롱도 0.1에 부피가 얼마냐면, 부피를 모르네요. V. 얘를 구하는. 0.1, 0.1 없어지면은 VB는 얼마가 돼야 된다? 20ml가 돼야 된다. 그렇죠? 중화 반응의 전형적인 문제였다. 가수 항상 주의하시고요. 5번은 이거는 우리 조성식, 그렇죠? 실험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조성을 이용한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 화합물의 화학식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우리가 하는 방식이 있잖아. 탄소 대 수소 대 산소는 보통 이게 문제가 좀 원칙적으로 나오면 CO2의 양이 주어지고 그 CO2의 양으로부터 탄소의 양 알고 H2O, 물의 양이 주어지고 그걸로 수소의 양을 알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탄소, 수소, 산소 양이 다 주어져 있어. 그냥 몰수비만 따지면 되죠. 탄소의 원자량 12, 수소의 원자량은 1, 산소의 원자량은 16일 때 탄소의 질량이 72, 수소 12, 산소 96. 얘가 6대 12대 6이죠. 그러면 이게 가장 간단한 비로 나타내면 1대 2대 1이 돼. 가장 간단한 비니까 얘를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CH2O. 그렇죠? 이걸 찾으면 되는. 그런데 없죠. 이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이제 실험식인 거고. 실험식에 해당이 되는 게 없으면 얘를 가지고 화학식을 구성을 해야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뭐예요? 돼요? 분자식이 되는 거죠. 저기서 말하는 화학식은 분자식을 묻고 있는 거죠. 해당이 되는 게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6번은 기하 구조로 옳지 않은 건데 이것도 우리가 뭐 많이 연습했던 거죠. 그래서 XF2는 선형이죠. 입체수 6자리 선형이고 SF 얘가 입체수 6이 아니고 5죠. SF6 이게 정팔면체죠. 입체수 6자리고 SF4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사각뿔이 아니고 무슨 형이다?
시소형이죠. 입체수 5자. 그 다음에 XF4, 얘가 평면 사각형, 입체수 6자리. 그렇죠? 그럼 뭐, 어느 책이나 다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구주식 그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암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까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얘다, 얘. SF4, 시소형이다. 7번이 고체 결정의 어떤 그 실험식 구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이 A가 얘잖아요. 얘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채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채심은 온전한 거니까 한 개짜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B죠, B. 얘는 뭐죠? 꼭지점이지, 꼭지점. 그러니까 꼭지점은 입자 8분의 1개를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애가 뭐예요? 모서리죠, 모서리.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는 거는 4분의 1개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면심의 위치에 있는 건 절반, 2분의 1개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입자는 한 개가 온전히 있는 거고, B라는 애는 입자 한 개가 8분의 1개인데, 그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있죠? 따라서 B라는 애도 그리고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모서리에 있는 건 4분의 1개인데, 이 모서리가 이게 몇 개 있어요? 여기 4개, 그 다음에 여기 4개, 여기 4개. 총 12개죠? 그래서 X입자는 총 3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험식을 구하면 A, B, X,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험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네요. 8번. (8번은) 평형상수가 아니고 반응 지수를, 그렇죠, 묻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뭐 평형상수나 반응 지수나 구하는 방법은 같죠. 반응 지수 Q는 반응물 분해, 그러면 수소, 아이오딘, 요드와 수소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얘가 지금 2리터예요. 그렇죠? 2리터. 그 다음에 이 꺽쇠가 뭘 나타내? 몰 농도를 나타내니까 대입을 할 때 몰 농도는 부피분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HI가 2분의 부피가 2니까 2분의 0.02 이렇게 돼. 수소도 2분의 수소가 0.0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오딘도 2분의 얘는 0.04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 부피 나오면 항상 주의해야죠. 얘가 2 나눠지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 얘도 0.02가 되고, 그리고 얘도 10의 마이너스 4승이 돼서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 지수는 1이다. 8번도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자, 9번. 계속 지금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300켈빈에서 다음 반응에 델타 G 너선이 됐어요.
얘는 그 표준 상태일 때의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공식이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델타 G 넛은 T 델타 S. 다만 이제 항상 우리 대비해야 될 게 엔탈피 변화량은 킬로주울이고 엔트로피 변화량은 주울이다. 그렇죠? 여기서 묻는 거는 킬로줄로 물으니까 이 엔탈피 변화량 계산을 할 때 킬로줄로 단위 환산해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자, 델타 H 넛이 130이고 마이너스 T가 300 곱하기 저게 420 주울이니까 킬로줄로 하면은 0.4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계산을 하면 이게 4 킬로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뭐 126 마이너스 126이 나오잖아요. 저거 왜 나온 거겠어요? 저거 그냥 420으로 대입을 해서 하면은 저 126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그렇죠? 교수님들도 다 알아. 여러분도 이런 거를 대비를 하셔야 된다. 킬로줄, 줄.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요 10번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개지 9급이니까 이렇게 난이도 있게 생각할 거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25도씨죠. 25도씨인데 25도씨에서는 물의 이온고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의 곱과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얘네들이 1대1 반응하기 때문에 결국 수소이온의 농도나 수산화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은 25도씨에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러니까 물의 자동이온화에 의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도 얘가 더 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고려해야 돼?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를 하면 그때 pH는 우리가 그 2차 방정식에 의해서 근해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돼요. 결국은 그때 그 우리 기억한 값이 있잖아요. 물의 자동이온화를 고려해서 구한 pH가 6.987이란 말이에요. 거의 7에 근접하다고. 그런데 이 10번 문제는 pH가 7.0에 근접한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물의 이온화, 자동이온화를 고려하지 않고 심플하게 생각해서 푸는 문제다. 즉, 수소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0승이라는 얘기는 pH가 10이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pOH는 14 빼기 pH잖아요. 그래서 14 빼기 10 해서 pOH는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고민이 좀 됐던 그런 문제였었다. 10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1번, 이 문제가 증기압 내림 문제인데, 요게 이제 보통 총괄성과 관련돼서는 공개식에서는 그 계산 문제가 주로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하여튼 올해는 많이 출제됐어요. 당연히 이제 총괄성과 관련이 돼서 순수한 물에 용질을 첨가하게 되면 증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때 그 낮아진 증기압이 얼마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증기압 내림과 관련된 공식이니까, 문제니까
델타 P는 P넛의 이게 이제 증기압 내림 공식이잖아요. 요게 해당되는 거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서 P넛이 얼마냐면 20, 그 다음에 이게 용질의 몰 분율이죠. 그래서 용질의 몰 분율이니까 비전에너질이 0.05고 물이 4.95니까 총 몰수는 5.0이 되고 그 중에 용질의 몰수가 0.05가 되네. 그렇죠? 이게 델타 P를 계산하면 얘가 0.2 수은주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한 건 증기압을 구한 것이 아니고 증기압 내림을 구한 거예요. 여기서 묻는 건 뭐예요? 이상용액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이런 얘기잖아요. 용액에서의 물의 증기압력은 결국은 물의 증기압력은 P넛에서 델타 P를 뺀 거. 이거 P넛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이니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은 20이고 내려간 게 0.2니까 그때 물의 증기압력은 19.8 수은주가 된다. 오케이? 반면에 이렇게 해결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냥 증기압을 물었으니까, 그렇죠?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에서의 물의 증기압을 물었으니까 용액의, 그러니까 이게 용액이지? 용액의 증기압력은 P넛에, 그렇죠? 누구의 몰 분율? 용매의 몰 분율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P넛은 20이고 용매의 몰 분율이니까 전체 몰수가 5에 물의 몰 분율이 저기 4.95몰이죠. 4.95. 요거 계산을 해도 이거 계산을 해도 19.8 수은주가 나온다. 자, 다만 차이점이 요거죠. 그냥 용액의 증기압을 구할 때는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고 증기압 내림을 구할 때는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논리상 증기압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증기압 내림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래서 순수한 액체 증기압에서 증기압 내림을 빼주는 논리가 훨씬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하여튼 아마 9급에서는 이 증기압 내림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 처음 나온 것 같고 이런 계산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끓는 점, 어느 점 내림에 대한 계산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다. 그렇죠. 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2번은 오랜만에 탄소화합물에서 나왔는데 사이클로헥세인과 벤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클로헥세인이면 이게 여러분이 요새 이쪽 부분이 잘 출제가 안 돼서 C6H12 얘는 우리가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벤젠은 C6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벤젠은 평면 구조이냐? 그렇죠. 이 탄소가 sp2 혼성이잖아요. 다. 그래서 sp2 혼성이면은 평면 구조니까 이거 옳은 것은 얘네. 이 답은 뭐야 이거?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벤젠에서 탄소의 혼성 오비탈은 sp3가 아니고 sp2다.
입체수 3이니까요. 사이클로헥센의 결합각은 120도. 이게 이제 사이클로헥센인데, 요게 지금 요 각 꼭지점이 탄소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어요? 다 수소가 있잖아요, 수소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입체수 4예요, 4. 그러니까 그래서 각도는 대략 약 몇 도다? 109.5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는 이렇게 그리지만 이거 가지고 사이클로헥센은 평면 구조다. 그럼 맞나요? 틀리죠. 얘는 구조가 두 가지잖아, 이렇게. 이런 보트형이 있고, 이게 최호형, 의자형이 있고, 얘는 보트형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각도가 어떻게 120도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죄다 입체 구조이기 때문에 정확히 109.5도는 아니고 최소한 120도는 아니다. 근처에 간다면 얘네들이 다 입체수 4라는 즉 sp3 혼성을 하기 때문에 근접한 결합각은 109.5도이다. 4번 사이클로헥센 얘는 불포화냐, 우리 포화 불포화냐 따지는 게 뭐예요? 불포하면 다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이클로헥센 전부 다 뭐죠? 단일 결합이에요. 그래서 불포화가 아니고 포화 탄화수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탄화수소 단원 공부하실 때 이렇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그렇죠? 나오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넓고 얇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면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없이.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13번. 야, 이 13번은 이게 좀 9급에서 출제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게 이제 적분 속도식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직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적분 속도식까지는 뭐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 나와버렸어. 그렇죠? 이게 애매해. 대비하기가. 자, 어떻게 됐든 나왔습니다. 강철 용기에서 A가 B로 되는 반응은 반응물 A에 대해서 2차 반응이래. 그 다음에 온도 T 켈빈에서 속도 상수가 주어져 있고 A의 초기 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200초에서의 A의 농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반응 차수가 주어지고 어떤 농도 관계를 묻는 거잖아요. 결국은 적분 속도식이 원래는 속도식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분 형태로 나타내고 그거를 다시 적분 형태로 나타내서 적분 속도식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어느 세월에 하고 있어. 그냥 기억을 해야지. 얘는 이제 2차 적분식은 전부 다 분수 형태다. KT에 요게 2차 반응에 대한 적분 속도식입니다. AT가 무슨 얘기냐면 T초일 때의 A의 농도. 그 다음에 요 K가 속도 상수고 T가 시간이고요. 이 A0가 초기 농도죠. 가만히 보면 다 주어져 있어. 그렇죠? 결국은 뭐 묻나요? 얘를 묻는 거야. 그렇죠? 요게 2차 반응에 대한 적분 속도식이 우리 그러니까 0차 반응, 그 다음에 특히 1차 반응 그 속도식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가 나왔으니까 보통 1차 나오고 2차 나오는데 2차가 먼저 나왔어. 하여튼 2차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0차뿐만 아니라 1차도 좀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한번 툭 튀어나오면 계속 그런 경향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됐든 묻는 건
얘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200.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K가 속도 상수예요. 0.05. 그 다음에 T가 200초죠. 초기 농도가 0.1이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0.05가 20분의 1이니까 얘는 10이죠. 더하기 0.1분의 1이니까 얘도 10이네. 그럼 이게 얼마예요? 20이네. 그러니까 지금 얘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2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이 2번이다. 그러니까 13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식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뭐 유도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기억 못하면 이런 거 뭐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그렇죠. 자, 하여튼 어려운 문제였다. 13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다. 자, 14번. 이거는 뭐 총괄성과 관련된 전형적인 문제죠. 자, 다음 중 계산 결과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입자수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가는 탄산 나트륨, 얘가 지금 고체인데 탄산 나트륨 물에 잘 녹는 애예요. 그렇죠? 물에 잘 녹으면 얘 2몰이 물에서 완전히 해리 되었을 때 총 이온수. 아니 그러니까 탄산 나트륨은 물에 녹아서 2개의 나트륨 이온, 하나의 탄산 이온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1몰이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이 2개, 탄산 이온이 하나. 그럼 얘가 2몰이 물에 완전히 해리되었대. 그럼 얘 몇 개 생겨요? 4개 생기고 얘는 2개 생기죠. 따라서 총 이온 수는 6. 몰인데 이온 수니까 개수잖아. 개수니까 여기 뭐 아보가드로의 수 이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나 질산 칼륨 101g의 총 원자수. 그러면 총 원자수니까, 그렇죠? 총 원자수 우리 뭐예요? 분포원이잖아, 분포원. 분자에 포함된 원자의 몰수는 분자의 몰수 곱하기 분구원이죠. 따라서 분자의 몰수가 얘가 101g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 분자랑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봤더니 101g이에요, 원자량이. 그러면 분자의 몰수가 총 1몰이고 이 분자 1몰을 구성하는 분구원은 칼륨 1개, 질소 1개, 산소 3개니까 총 몇 개? 5개. 총 5개의 아보가드로의 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다. 이번에는 질소와 수소가 완전히 반응한 후 생성된 암모니아의 총 분자수. 이거는 화학 반응을 따져야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반응식을 작성을 해보고 자, 개수는 1대 3대 2고 얘가 2몰, 얘가 3몰. 완전히 반응했다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개 반응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한 개 반응물이겠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럼 묻는 게 암모니아의 생성된 총 분자수. 얘가 생성되는 거예요. 2몰이. 거기에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은 6몰의 아보가드로의 수, 얘는 2몰의 아보가드로의 수.
그러면 큰 것부터니까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나, 그 다음이 다. 가나다 수. 그렇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뭐 14번 같은 문제는 많이 기출된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14번의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15번. 자, 3D XY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드디어 마디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난다고 했는데 하여튼 공개직에서 먼저 나왔어요. 자, 일단 기억. 각운동량 양자수는 그러니까 D 오비탈이니까 각운동량 양자수 L은 2가 맞죠. 그 다음에 니은 4개의 로브가 X축과 Y축을 따라 배양한다. 이 표현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D 오비탈이 몇 개 있네? 5개 있죠? 그 중에서 X축과 Y축을 따라 배양을 하는 거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형태의 오비탈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 DXY는 X축과 Y축 사이의 면에 따라서, 그렇죠? X축과 Y, 그러니까 얘가 X, 얘가 Y면 이런 식으로 축 방향이 아니고 축과 축 사이의 면을 따라서 배양을 돼. 그게 3DXY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YZ도 있죠, XZ도 있죠. 똑같은 방향으로 배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다. 그렇죠? 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디귿, 마디면의 수는 2냐 이런 얘기인데, 마디면, 그렇죠? 이 마디는 그 방사 방향 마디수가 있고 방사형 마디가 있고, 그 다음에 D 오비탈이기 때문에 각마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각마디 수의 개수가 L값과 같아요. 그 다음에 방사형 마디는 n-l-1 이 숫자랑 같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그게 전체 마디수가 되는 거지. 그게 n-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나왔어. 그러면 마디면의 수는, 그렇죠? 마디면, 이게 플레인이니까 평면 아니에요, 평면. 그러니까 각마디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L값과 같은 거죠. 따라서 L값이 2잖아. 그러니까 마디의 수는 얼마다? 2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디귿도 아마 공개지 9급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돼. 물론 이제 7급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얘도 좀 어려웠던 문제죠.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16번. 메커니즘 문제인데, 하여튼 이 메커니즘 문제는 아주 빈출되는 단원이죠. 그렇죠? 여기는 뭐 그렇게 계산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랬어. 자, 1단계, 2단계가 있고. 기억. 산소 원자는 반응 중간체. 중간체의 정의가 이전 단계의 생성물, 다음 단계의 반응물이에요. 더하면 없어지겠죠? 중간체는. 1단계에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냐. 엔트로피 여기 무지소죠? 여기 이거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엔트로피 증가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화학 반응식 상의 입자수를 가지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분해돼서 한 개, 두 개의 입자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델타 S는 0보다 크다. 오케이? 그 다음, 얘도 맞는 얘기고요. 니은도.
디귿. 전체 반응식은, 전체 반응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각 단일 단계 반응식을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그래서 메커니즘 치고는 이번에는 쉽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수식 전개하고 그랬던 건데. 자, 하여튼 16번의 정답은 4번이. 17번은 대기오염인데, 자, 옳지 않은 거. 산성비는 대리석으로 된 조각상을 부식시킨다. 그렇죠. 여기서 대리석이 우리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은 산과 반응을 해서, 산성비가 산이니까 부식시킨다 맞고요. 질소산화물은 태양광을 흡수하여 광학 스모그를 일으킨다. 그렇죠. 광학 스모그의 원인이 질소산화물이니까. 그 다음 3번. 산성비의 원인 물질인 SO2는 물에 잘 녹는다. 그렇죠. SO2는 물에 잘 녹죠. 그래서 뭐 돼? 아황산이 돼, 아황산. 그래서 얘가 다시 두 개의 수소 이온과 아황산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죠. 이놈 때문에 산성비가 되는 거죠. 4번은 자동차에 부착된 촉매 변환기는 질소산화물을 산화시켜 배출한다. 얘가 잘못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 주입되는 게 산소만이 아니고 대기죠, 대기. 대기에 들어있는 산소가 연료와 연소 반응을 하는 거고, 그때 대기 속에 포함된 질소는 우리 삼중결합판이잖아요. 잘 깨지지 않죠. 하지만 그 자동차 엔진 내의 실린더가 굉장히 고온고압이란 말이에요. 그때 깨져서 뭐가 돼요?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낙스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게 그냥 배출이 되면 이게 바로 요리 2번에서처럼 광학 스모그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뭘 이용해서 촉매 변환기로 이용해서 뭘로 만들어?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질소로 만드는 게 촉매 변환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질소 산화물을 산화시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가 산화수가 0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네,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플러스의 산화수를 가져. 그러면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인 애가 0으로 감소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얘는 뭐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지. 환원이 돼서 N2로 배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겁니다. 이거. 산화가 아니고 환원. 하여튼 산화환원 나오면 뭐만 따져봐요? 산화수만 따져볼 줄 알면 된다. 17번의 정답은 4번. 뭐 환경직 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잘 해결했으리라 믿습니다. 18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준비를 좀 하셨으면 뭐 간단하게 해결하는 문제인데,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분자 오비탈의 에너지 다이아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면 된다. 그렇죠? 이걸 어느 세월에 그리냐고. 그래서 결합 차수를 큰 거를 묻고 있는데, 우리 B2는 결합 차수가 1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B2, C2, N2, O2, F2인데 얘가 1차, 2차, 3차, 2차, 1차예요. 결합 차수가. 왜 그런가요? 그려보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B2는 1차고
그 다음에 요 NO 플러스. NO 플러스가 얘랑 그 친구 있죠, 친구. 얘랑 친구인 애가 누구 있냐면 CN-A, 그렇죠? 그리고 얘랑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N2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 얘네들이 다 등전자야, 등전자. 등전자기 때문에 얘가 17족이잖아요. 소리 15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외가 껍질의 전자수가 전부 다 몇 개네요? 10개, 10개, 10개이네. 그럼 N2가 3차잖아. 결합차 수가.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도 몇 차예요? 3차잖아.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내 말은. 그 다음에 O2 플러스. O2 플러스인데, O2는 2차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O2는 우리가 여기 밑에 ES 오비탈이, 그러니까 분자 오비탈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C, C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가 시그마 EP고, 그러니까 시그마 파이 EP고, 얘가 파이 스타 EP예요. 그렇죠? O2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다 차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있는 게 O2란 말이지. 그러면 본드 오도라는 것은 2분의 결합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 빼기 반결합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O2라는 애는 2분의 6 빼기, 이게 지금 다 결합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전자수잖아. 물론 ES에 있는 거는 다 따져보면 다 어떻게 돼요? 상쇄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끼면 결합 오비탈에 들어가 있는 6개야. O2면 반결합에 들어가 있는 애가 몇 개예요? 2개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어이구, 결합 차수가 2차가 되는 건데, O2 플러스라는 얘기는 여기서 전자 하나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잃은 거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때 본드 오도를 구해보면 결합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6개로 그대로고, 반결합에 들어있는 애가 2개에서 몇 개로? 하나로 줄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합 차수가 어떻게 돼? 2.5가 되는 거다. 그래서 얘는 비트는 1차고, 얘는 2.5차고, 얘는 몇 차? 3차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합 차수가 가장 큰 애가 NO 플러스고, 그 다음에 O2 플러스고, B2.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스킵 과정이 없으면 18번 문제는 풀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일일이 다 그려봐야 됐잖아. 그렇죠? 전형적인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 18번 같은 문제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19번은 오랜만에, 그렇죠, 고분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 공부 안 하신 분들, 스킵하신 분들도 많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기본적인 게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사이클로 헥센과 벤젠도 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넓게 살짝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그 작용기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첨과 중합 반응이 주된 합성법인 고분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분자 합성 방법이 첨과 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축합 중합이 있는데, 첨과 중합은 누가 해요? 단위체가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애고, 축합 중합은
작용기 있는 애들 사이에 이 축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첨가주감의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그게 에틸렌이잖아요, 에틸렌. 이게 에틸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중결합이 트어지면서 옆에 있는 애랑 결합, 옆에 있는 애랑 결합. 이게 첨가중합이잖아요. 그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다 수소잖아, 수소. 근데 이 수소 하나가 다른 애로 바뀌는 거지. 얘가 염소로 바뀌면 PVC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폴리클로라이드가 되는 거고, 뭐 CN-로 되면 폴리아미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폴리스타이렌이 뭐냐면 요 X가 뭘로 바뀌는 거다? 벤젠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게 스타이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중합을 하면 그게 폴리스타이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첨가 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폴리스타이렌밖에 없다. 그렇죠. 뭐 나일론은 우리 그 아미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페놀 수지, 그 다음에 뭐 페놀 수지, 그 다음에 요소 수지, 멜라닌 수지, 이거 세트죠. 얘네들은 뭐 열 경화성 애들의 대표적인 플라스틱인 거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페트병, 그 페트병 있잖아요. 얘가 얘 말하는 거야. 그렇죠. 얘는 대표적인 그 에스테로 화합물입니다. 그렇죠. 에스테로 화합물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카복시기가 있어야 되고 하이드록시가 있어야 돼요. 작용기 두 개가 있죠.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축합인 거지. 그렇죠? 당연히 에스테로 화합물은 축합 반응인 거다. 자,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 폴리스타이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번은 역시 20번 문제답게 산화환원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이런 문제가 좋죠. 볼타 전지와 전해 전지. 옳지 않은 거를 했습니다. 자, 볼타 전지에서는 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볼타 전지가 볼타 전지, 다니엘 전지 그런 애들을 다 말하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볼타 전지는 좀 더 큰 범위의 말로는 갈바닉 전지. 얘가 좀 더 큰 범위의 말이죠. 갈바니 전지가. 갈바니 전지, 전해 전지. 이걸 합쳐서 우리가 화학 전지라 그러고. 그렇죠? 용어가 아직 좀 약간 애매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됐든 볼타 전지는 자발적으로 그렇죠.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깁스 에너지, 델타 G 너시 마이너스 NF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음수니까 자발적이죠. 그러려면 기전력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정반대가 전해 전지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볼타 전지는 갈바니 전지의 일종이다. 3번 전해 전지에서 기전력은 양의 값을 갖는. 이게 지금 갈바니 전지에서잖아요. 그렇죠? 전해 전지에서는 기전력은 음의 값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예요. 전해 전지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자발적이지 않다. 그렇죠? 자발적이지 않다. 즉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기전력을 공급해야 된다. 우리 전기분해, 물을 전기분해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 스위치 온 해야죠. 그래야 전기분해가 되잖아. 그 말은 자발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기전력이 음의 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이 전해 전지에서 전자는
산화전국에서 환원전국으로 이동한다. 산화전국이 산화되는 거죠. 산화되려면 전자를 제공하는 극이잖아요. 당연히 전자는 전자를 제공하는 극에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20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해설을 마쳤는데요. 그렇죠. 이게 제가 문제를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애매하다, 이게. 이 국어 공개직 시험 문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하면 상당히 좀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향이 좀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공개직이니까 5과목을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개직 화학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기출된 문제 내에서 정도만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게 대비를 하시고, 중요한 건 뭐죠? 난이도 없고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화학에서는 선방 위주의 성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험생활 하실 때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구급범위 내에서 바운더리를 잘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여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